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박물관에 근무하고 있는 안현정 큐레이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일 1강 노노강독의 저자 박재희입니다. 예. 저희가 이 앞선 이야기를 통해서 왜 이 시대에 논어가 필요하고 그리고 왜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내면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이 책의 성찰편이 주는 교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논어라는 게 원래 이게 성찰해갖고 그 밑에 문장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논어의 498개 문장 중에 제가 성찰이란 주제를 갖고 그 밑에 이제 문장을 다 모아놔서 성찰편을 이번에 새롭게 편집을 한 거죠.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이제는 외향적 삶에서 내적인 성찰이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뭐 저녁에 스케줄도 없고 뭐 모임도 없고 집안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는데 이 성찰이란 뜻이 살필 성자의 살필 찰자거든요. 그동안 살피지 못했던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제대로 된 기본을 갖추고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 그동안 우리가 해보지 못했던 질문들을 이 성찰이란 단어를 통해서 해보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경과자송, 그 자신의 잘못을 보면 스스로 자신을 꾸짖어라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는데요. 이건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란 존재가 저는 기본적으로 불확실해요. 불완전하고요. 완벽한 인간이 있으면 좀 나와보라 그래요. 인생에서 실수 안 해본 적 있어요? 늘 실수하고 살죠. 뭐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죠. 실수를 하죠. 근데 다만 실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수하고도 실수를 인정 안 하는 게 실수라는 거예요. 대부분들 끝까지 논리를 끌어들여서 이렇게 저렇기 때문에 내가 실수한 게 아니에요 라고 변명을 해요. 끝까지 어떤 논리든 자기가 했던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하는 자세, 이게 공자가 가장 싫어했던 성찰에 대한 불확실성이에요. 그래서 견과이 내 자송이라, 누군가가 내 잘못을 지적해 주든 내가 그걸 느꼈든 그 순간 그것을 쿨하게 인정하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 다음에 단계의 답을 찾아라.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익의 성찰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또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익에 빠져 주변의 미움을 받는다. 사실 오늘날의 사람들이 가장 간과하기 쉬운 가치인 것 같아요. 택시 타면은요, 예. 꼭 뒤에 앉는 분이 있어요. 택시비 안 내려고. 뭐 음식점 가면 꼭 신발끈 매시는 분이 있어. 에? 그러니까 오로지 그 사람의 인생의 기준은 프라핏.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보고 손해 안 볼까가 그의 가장 중요한 삶의 기본이에요. 제발 그렇게 살지 좀 말래요. 좀 손해 보듯이. 좀 약간 손해보더라도 바보처럼. 야, 쟤 바보 아니야? 뭐 매일 택시비는 혼자 다 내고 맥주값은 혼자 다 쏘고 저래 갖고 저 사람. 그런데 그 바보야말로 나중에 가면 롱텀의 프라핏을 얻는다는 거예요. 소인들이 숏텀의 이익을 쫓아서 살기 때문에 그게 이익인 것 같지만 롱텀에서는 결국은 진대요. 유교라는 것이 자본주의 이익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좀 길게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의 눈앞의 이익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의 이익을 추구하자. 친구 간에 완전 바깥 내세요. 논어에 그런 얘기해요. 그러면 나중 가서 너 사람을 얻는다. 이 성찰에 아주 제가 가장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즐기는 삶. 그리고 락지, 즐기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지지자는 불여 호지자여, 호지자는 불여 낙지자니라.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좋아하는 것보다 즐기는 것이 훨씬 더 그 최상의 극치라고 할 수 있나요? 정말 즐기면서 출근하는 거예요. 그 고통이라도, 어떻게 보면 이 불편함이라도 즐길 때 그 인생이 더욱더 화려한 꽃을 피울 수 있다. 논어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낙지, 먹는 낙지 아닙니다. 네네. 즐거울 낙자 낙지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정신이라고 하는 말, 내 몸을 먼저 바르게 돌아봄의 성찰이라고 하는 말이 참 저는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알아줄 것을 먼저 고민하라. 그러니까 답은 남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다. 나에 대한 성찰을 기준으로 확장해 나가야지 자기 성찰은 없는 채 남에게만 옳다 그르다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스타트 라인은 결국은 from myself, 나부터 시작한다.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내 안에서부터 모든 것이 스타트 라인이 돼야 됩니다. 삶과 죽음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근데 바로가 이야기를 묻자 미지 생원지사 삼도지대로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라라는 말을 이 공자님이 하시는데 그 이 의미는 또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나요? 그러니까 유교가 갖고 있는 세계관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죽음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미래도 관심 없어요. 그리고 미스터리어스한 신비적인 얘기도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자로가 선생님 죽음이란 뭡니까? 공자의 대답은 그거예요. 야, 사는 것도 모르는데 내가 죽음을 어떻게 알겠느냐? 신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신을 섬기는 방법을 묻자. 야, 사람 부모님부터 먼저 섬겨. 부모님 밥도 안 해주고 어디 성당에 가서 어느 절에 가서 밥을 해주고 난리야. 관계라는 것은 죽고 나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배가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지, 죽고 난 다음에 나를 구제해 줄 그 누군가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얘기가 바로 현시적 관계론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앞에 있는 나의 사람들과 나의 삶을 올바르게 경영해서 사랑하라. 그래서 제가 논어를 다시 재번역하면서 9개 챕터로 나눴잖아요. 네. 뭐 학습, 성찰, 관계, 사랑, 예약, 인재, 군자, 정치 이렇게 쭉 나누면서 그 핵심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 지금 이 순간이에요. 뭐 현금, 소금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이라는데. 지금 이 순간. 네. 지금이 아닌 것은 다 부정해버려요. 지금 네 인생에서 행복한 게 뭐야? 학습이야.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지금 나와 옆에 있는 사람의 관계야. 지금 너가 가장 인생의 주양점이, 이것이야말로 전 논어가 갖고 있는 현세적 철학의 가치의 기반이다. 논어는 사랑이라고 하는 관념을 사람이 둘이 있을 때 가장 어질다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논어의 498개 문장 다 검색을 해보고 다 따져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빈도수의 글자를 따지라면 어질인자, 일명 휴머니즘. 인이란 휴머니즘, 인간에 대한 사랑이고 남의 불행을 공감하는 공감 능력이고 상대방의 기쁨을 같이 즐거워할 줄 아는 그 사랑의 공감력이 바로 인이거든요. 부처님은 자비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은 러브라고 표현하지만 공자는 그걸 어질인자. 남이 불행을 보면 제발 좀 공감 좀 하래요. 아프냐? 그러면 나도 아프다. 뭐 이래야지. 아프냐? 뭐가 아프냐? 이런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비인간적인 인간이다. 사랑과 자각의 실천을 우리가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 속에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구절. 공경, 충불, 가기. 겸손과 공경과 진심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실제 이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시사할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어요. 뭐 이익도 포기하고 사실 관계가 안 맞으면 헤어지면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직장 때려치면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내가 살아있다는 존재로서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그 공감 능력을 우리는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 포기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이 사랑편 마지막 구절에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마지막 카피를 썼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만들어주셨던 이번 두 번째 파트였는데요. 자,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지금 1일 1강 논어 강독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즉 챕터 3에서 찾아갈 텐데요. 자, 선생님 1일 1강 논어 강독!